네, 현재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다 일단 크레딧을 지급을 해드렸고요. 일단 랩을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준비사항 앞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랩은 현재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알로이 DB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펀더멘탈, 조금 이제 기본적인 클러스터 생성이나 뭐 데이터 인서트 이런 거를 해보는 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컬러멀 엔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즉 이 성능 차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랩을 진행할 건데, 일단 링크를 제가 챗방에 공유를 드릴 거고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ROEDB 이 데이터베이스 펀더멘털은 중간에 사실 좀 대기 시간이 좀 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화면상에 띄워서 진행하기엔 조금 제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레코딩 해놓은 걸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드리고요. 저 첫 번째 지금 펀더멘털도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중간에 뭐 생성할 때 지금 프로뷰 기간이라서 조금 이제 생성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뭐 지금 하실 분은 같이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실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부분은 저 두 번째 이제 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랩부터 다른 분들 이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랩은 그냥 제가 일단 진행할 거라서 그걸 보시고 네, 나중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나중에 이따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첫 번째 랩은 이 알로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제 펀더멘털이 되겠는데요. 제가 레코딩을 해놓은 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랩을 시작할 때 이 런치 위트 크레딧 눌러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가 지급을 해놨기 때문에 저 버튼을 누르고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어져 있는 계정을 가지고서 여기 GCP 콘솔에 로그인을 하고요. 얘는 기본적인 저희 알로이DB의 클러스터 생성하는 부분, 거기에 해당하는 또 인스턴스 생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포스트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테스트 이런 거를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저희 이 큰 랩을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초반에 세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스튜던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 아이디 세팅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크게 해보신 분들은 많이 본 절차이죠, 그렇죠? 액티브 쉘로 들어가셔서 현재 크레덴셜 정보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그인한 계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현재 세팅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설정 부분이고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클러스터, 알로이DB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메뉴상에서 여기 이제 제품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뭘 프로토콜 하시게 되면 뒤에 다 이제 더 많은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베이스 섹션 부분에 알로이DB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랑 백업 항목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랩에 보시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이름 이런 게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설정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클러스터 생성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프리뷰 기간 동안은 현재 HA만 지원하고 있고요. 실제 지혜가 되면 뭐 베이직으로 싱글 인스턴스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HA 인스턴스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대한 이름 랩 하이픈 클러스터라고 이름을 주고 패스워드는 change 3b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로이DB는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GA 시점부터는 이제 퍼블릭 네트워크도 지원해드릴 예정인데요. 현재는 프라이빗만 지원하기 때문에 피어링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실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네, 보면 피어링 네트워크가 하나 있기 때문에 PSA로 이제 할당에 대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를 설정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스턴스에 대한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클러스터 부분은 뭐 설정이 끝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대한
네,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랩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도 랩-인스턴스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머신 타입은 저희가 큰 걸 돌릴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작은 2BCPU짜리로 선택을 하고, 그러면 필요 시 이제 플래그를 여기다 미리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특별히 현재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1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끝나는데 사실은 여기 랩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에 한 9분에서 13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랩을 진행하면서 이 시간을 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레코딩하면서 좀 스킵을 해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클러스터 생성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클러스터가 생성되는 동안 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이제 오브젝티브를 보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콘솔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ROADB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하고 데이터 인서트 해보는 작업을 수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은 아니고 클라우드 이제 CLI를 통해서 ROADB를 생성하고 그다음 삭제하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퀵랩 할 때 기본적인 이제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클롬을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콘솔에 필요한 설정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 한 것처럼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계정과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행한 클러스터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파트가 있고요. 이 퍼블릭 프리뷰 기간이기 때문에 HA로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GA 시점부터는 좀 더 다양한 이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차적으로 클러스터와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 생성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 해보는, 테이블 생성하고 데이터 인서트 해보는 이제 랩을 타스크를 이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젝트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수 있는 VM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ROADB 클라이언트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ROADB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실제 이 PSQL을 통해서 ROADB로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콘솔상에서 SSH로 접속을 한 다음에 ROADB는 이 프라이빗 IP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용한 이제 프라이빗 IP를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익스포트를 하고요. 그다음 그걸 파일로 만들어 놓고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IP를 파일에 만들어 놓고 PSQL을 통해서 실제 ROADB에 이제 접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설정해 놓은 IP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접속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포스트그레스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이제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 생성하고 일부 이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기본적인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서트한 다음에 데이터 들어간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넣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GCS에 올려져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더 많은 테이블, 좀 컨트롤 디파트먼트 잡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테이블을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그만큼의 또 데이터를 로드하는 작업을 이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PSQL에서 그냥 스크립트를 로드를 해서 테이블 생성과 데이터 로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DT 명령을 통해서 테이블 목록을 조회해 보면 퍼블릭이란 스키마에 4가지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몇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기본적인 셀렉트 쿼리를 수행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ROADB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넣고 한 작업들을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콘솔이 아니고 저희 클라우드 CLI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작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gcloud 명령을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리드풀도 뭐 다 이런 이제 명령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이름은 gcloud lab 클러스터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네, 나머지는 앞에서 만든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다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인스턴스 타입을 프라이머리로 주고 생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리소스 정보를 파라미터로 넘겨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리드풀도 이제 동일한 형태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gcloud 명령을 통해서 클러스터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제 실제 생성된 클러스터 정보를 확인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딜리트 작업도 동일하게 gcloud 명령을 통해서 수행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둘 다 사실 이렇게 다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고 삭제하는 작업이라서 이제 프리뷰 기간 동안에는 좀 생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같이 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리코딩한 걸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이건 직접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크리에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클러스터는 이제 생성을 했고 아마 지금 프라이머리 노드를 다 끝났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이름은 앞에서 줬던 랩 클러스터라는 게 생성이 됐고, 포스트그레스 14 버전 HA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우리가 정보를 준 대로 클러스터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이 되면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대해서 이렇게 프라이빗 IP가 제공되고요. 기본적으로 싱글 엔드 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라이빗 IP가 싱글 엔드 포인트로 해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 타스크가 끝났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두 번째 타스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 생성과 데이터 인서트 이런 작업들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프라이빗 IP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VM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ROEDB 클라이언트 VM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SSH를 통해서 일단 먼저 로그인을 하고 필요한 IP를 로컬 환경에 세팅을 한 다음에 P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변수로 ROEDB의 프라이빗 IP를 세팅을 하고요. 그런 다음 여기 스크립트대로 나중에 스크립트 작업을 위해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PSQL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을 테스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그레스와 동일한 환경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테스트 해볼 리전이라는 테이블을 먼저 한번 생성을 해볼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기존에 포스트그레스 써보셨으면 동일한 이제 DDL과 DMM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까지 이제 인서트를 했고 잘 들어갔는지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내 건이 이제 인서트 한 대로 이제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테이블 생성과 데이터 인서트 조회를 해보신 거고요.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제 Gcloud GCS에 있는 스크립트를 가지고서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수행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디파트먼트 잡이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랜덤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스크립트를 받아왔고요. 포스트그레스로 접속을 해서 해당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열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기본적인 테이블에 대한 이제 DDL이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인서트 쿼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 테이블 생성하고 이제 관련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작업을 위해서 다시 PSQL로 접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로드가 끝이 났고요. 즉, DT 명령을 통해서 생성된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컨트롤 디파트먼트 잡이 리전스 테이블에 이어서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한번 조회를 해볼 거고요. 잡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심플한 작업들이죠. 그냥 기본적인 이 RODB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두 번째 타스크가 완료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Gcloud 명령을 통해서 또 다른 클러스터와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Gcloud Lab 클러스터라는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파라미터 부분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cloud 명령을 수행을 위해서 클라우드 쉘을 열고요. 여기서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Gcloud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클러스터를 먼저 생성을 하는 거고요. 네, 앞에서 이 콘솔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동일하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냥 빨리 플레이를 해서 조금 스킵을 해서 건져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생성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름은 Gcloud Lab 인스턴스라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역시 사실 앞에서 이제 있던 것처럼 한 7, 8분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스킵을 하고 리플레이 했습니다. RODB 콘솔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랩 클러스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에 들어가면은 메뉴가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왼쪽편에 이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인 오버뷰랑 그다음에 쿼리 인사이트라고 해서 쿼리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RODB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시컬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행된 쿼리에 대한 정보, 또 그 쿼리들을 얼마나 리소스를 쓰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쿼리에서 수행된 어떤 이제 뭐 실행 계획 이런 정보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게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뭐 거의 코드 수행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샘플링된 데이터가 없어서 플랜 정보는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오코드가 많이 있을 때 저런 부분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이제 대시보드도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뭐 CPU 리소스나 그 기타 리소스에 대해서 좀 더 심플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랩에는 없는 건데 그냥 추가적으로 이제 리드풀 만드는 거를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클러스터 안에서
리플 이름 주고 노드 카운트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 타입 주고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뭐 필요한 플래그 있으면 이제 애드 해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콘솔 상에서 또는 이제 Gcloud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 안에 리드 풀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건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랩에 없는 건데 추가로 넣어서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네, 지금 클러스터 생성이 끝났기 때문에 Gcloud 명령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생성한 클라우드 랩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작업도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딜리션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것도 Gcloud를 가지고서 손쉽게 수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로이DB와 저희 클라우드 시컬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클라우드 시컬은 이제 인스턴스 딜리트 하시게 되면 백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백업도 같이 일단 삭제가 되는데, 알로이DB는 이제 백업이 별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백업을 받은 다음에 클러스터를 삭제하시게 되면 백업 가지고 다시 그냥 클러스터를 리스토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Gcloud 명령어로 클러스터 딜리션까지 완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알로이DB 펀더멘털 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랩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랩부터는 이제 같이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그 계정 못 받으신 분 있으실까요? 권한 못 받으신 분. 지금 보니까는 두 분 정도 더 신청해 주셔서 제가 마저 크레딧 지급하고 두 번째 랩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인한 두 분한테도 크레딧을 지급해 드렸고요. 이제 제가 채팅창에 그 쉐어 해드린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이 알로이DB의 컬럼 엔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랩으로 같이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랩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랩은 알로이DB의 컬럼 엔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랩이 되겠습니다. 목차를 이제 오브젝티브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일단 비교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컬럼 엔진을 사용하지 않은 사용한 일단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일단 만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셋 가지고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리차적으로 수행을 할 겁니다. 즉 컬럼 엔진을 활용하지 않고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컬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래그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랩에서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자분들은 이네이블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컬럼 엔진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코드를 수행을 해서 설정 전과 후에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보시게 되면 이 베이스라인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미 알로이DB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랩 클러스터와 랩 인스턴스,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프라이빗 IP를 가지고서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이제 피지벤치라는 툴을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을 위해서 알로이DB 클라이언트라는 VM으로 접속을 해서 그런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이제 동일하게 알로이DB에 대한 기본적인 IP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피지벤치 툴을 수행을 해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생성되는 이 피지벤치 언더바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이 한 5천만 건 정도가 데이터가 쌓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당 테이블을 가지고서 특정 쿼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제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지벤치에 돌린 다음에
이제 카운트 해보면 이제 5천만 건 정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라인을 찍을 수 있는 테스트를 이제 수행을 해볼 거고요. 현재 열려 있는 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 오늘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할 테이블 pg 벤치 언더바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부분범의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일단 데이터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런 다음에 explain, analyze 커맨드를 통해서 수행 시간과 플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실제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플한 이제 카운터 콜이기 때문에 플랜상의 특이사항은 없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기록해야 될 부분이 이 플래닝 타임, 즉 이슈케이션 플랜을 만드는 시간과 그다음에 실제 수행했을 때 걸린 시간, 이슈케이션 타임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슈케이션 타임이 한 11초 정도 소요된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피지벤치를 통해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랩별로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행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컬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래그를 설정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분들이 만든 환경에서 테스트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이제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의 플래그의 설정에 들어가면 구글 컬럼 엔진이라는 플래그가 있고요. 그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안 되어 있으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을 크리에이션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커넥션을 한 다음에 익스텐션을 dx 명령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현재 크리에이션 되어 있는 이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구글 컬럼을 엔진이라는 게 이네이블 크리에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일반 환경에서는 이제 생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령을 가지고서 수행을 하면 간단하게 생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컬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컬럼 엔진을 활용을 해서 콜을 수행한 다음에 얼마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볼 거고요. 이 컬럼 엔진 영역에 사실 사용할 테이블이나 컬럼을 이제 로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 피지뱅크 어카운트라는 테이블 자체가 굉장히 큰 테이블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제 명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로드하도록 수행을 할 거고요. 실제 어떤 운영 환경을 이제 고려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행된 쿼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로드하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랩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벤치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을 바로 컬럼 엔진에 애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explain, analyze 명령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플랜상에서도 이 컬럼 엔진을 활용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컬럼 QLC 서치 모드가 네이티브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간을 확인했을 때 플래닝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그렇죠?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걸렸지만 실제 execution 타임이 78ms이기 때문에 기존 11초 대비해서 거의 140배 정도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리를 가지고서 실제 컬럼 엔진을 활용했었을 때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랩을 스타트를 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위드 원 크레딧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미리 크레딧을 지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랩을 수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거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비저닝 랩 리소스라고 뜨는데 이건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바로 프로비저닝이 될 수도 있고 이 케이스에 따라서 좀 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안해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서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거랑 세션이 좀 꼬여 있어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계정에 해당하는 이제 프로젝트로 선택을 했고요. 다른 이제 랩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이제 환경 확인을 하고 이어서 타스크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쉘을 열어서 크레덴셜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현재 로그인한 계정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확인하고요. 네,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타스크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라인 데이터셋을 만드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지벤치라는 툴을 통해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랩에는 앞에 랩하고는 다르게 어쨌든 알로이DB가 이미 이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와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뭐 랩별로 좀 상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클러스터는 생성이 되어 있고 인스턴스는 아직 생성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처럼 동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까지 크리에이션이 끝나면 네, 이어서 스텝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엔드포인트까지는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밑에 프라이빗 IP가 떠 있기 때문에 네, 엔드포인트까지 생성이 됐고 네, 지금 이제 완료가 됐네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까지 이제 생성이 됐기 때문에 타스크 1번부터 네,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프라이빗 IP는 일단 카피를 해두고요. 이제 클라이언트 VM으로 가서 데이터베이스로 로그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동일하게 알로이DB 클라이언트 VM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SSH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프라이빗 IP 세팅하고 PSQL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로이DB를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 밖에서 온프레미스나 이런 쪽에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하시려면 중간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오스 프락시를 이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매뉴얼의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랩 환경은 어쨌든 저희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프라이빗 IP를 가지고 접속을 한 거고요. 네, 보시면 피지벤치 툴을 통해서 피지벤치 언더바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여기에 5천만 건의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해서 애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5천만 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뭐 길지 않아서 제가 따로 빼지 않았고요. 또 같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 조금 기다린 후에 다음 스텝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컬럼 엔진을 이제 활용해서 어떤 이제 베니핏을 보려면 당연히 적은 데이터 가지고는 뭐 이제 보실 수가 없고요. 대량의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 상대로 이런 분석 콜을 수행할 때 특히나 좋은 성능적 이점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분 범위의 데이터를 이제 읽어와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사실 분석 쿼리 처리하실 때 전체 테이블 데이터를 다 읽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분 범위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뭐 그때마다 분석을 위해서 이제 인덱스를 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특별히 또 이 컬럼 엔진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분석 쿼리를 분석 오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를 달지 않고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이 컬럼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컬럼 엔진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제공하게 되지만 네. 그런 기존의 인덱스를 또 달아야 했던 그런 요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5천만 건의 데이터가 이제 다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프라이머리 키를
생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건수가 많다 보니까 프라이머리 키 생성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이제 일부 셀렉트 쿼리를 통해서 성능 측정을 해볼 거고요. 조회 조건 자체가 이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이제 다른 컬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 환경에서는 거의 풀스캔하는 그런 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QL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요. 데이터 건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G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5천만 건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 이제 5천만 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완료가 됐습니다. 즉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베이스라인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측정을 위해서 타이밍을 설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 이 pgbench 언더바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쿼리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건 중에서 지금 이제 샘플로 한 20여 건을 가져오는 이제 쿼리가 되고요. 애널라이즈를 통해서 실제 플랜과 성능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제 어차피 카운트 쿼리를 써서 앞에 거랑 좀 다르지만 카운트 쿼리를 가지고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풀스캔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상에서는 카운트 쿼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즉 플래닝 시간과 그다음에 execution 타임 한 14초 정도 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생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컬럼 매니저를 실제 활용했었을 때 얼마만큼 성능 개선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타스크로 데이터베이스 플래그를 확인해 볼 거고요. 컬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컬럼 엔진 플래그가 이네이블이 돼야 됩니다. ROADB로 접속을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로 클러스터나 또는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실제 설정 부분은 이제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서 확인한다 보시면 되고요. 랩 인스턴스 즉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의 에디트로 들어간 다음에 이때 플래그 설정을 보시게 되면 컬럼을 언더바 engine.enabled라는 이제 플래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다른 환경에서 하실 때는 이제 enable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랩 안에서는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익스텐션이 생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접속을 했기 때문에 포스트그레스로 데이터베이스로 커넥션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dx 명령을 통해서 익스텐션 크레이션 되어 있는 익스텐션 목록을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구글 컬럼 엔진이 크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는 즉 디폴트 환경에서는 밑에 보이는 명령을 통해서 크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설정하면은 이제 컬럼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컬럼 엔진을 활용을 해서 실제 쿼리를 수행했었을 때 어떤 성능 개선이 있는지 동일하게 확인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컬럼 엔진의 테이블이나 컬럼을 로드하는 방법은 자동화된 방법, 여러 가지 추천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랩 안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다이렉트로 애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셀렉트 펑션을 통해서 pgbench 어카운트 테이블을 넣을 건데 그 전에 실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gcloud relations 명령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컬럼 엔진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위에 select 명령을 통해서 pgbench 언더바 어카운트 테이블을
이 컬러먼 엔진 영역으로 좀 메모리 영역으로 로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어떤 컬럼들이 로드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거는 위에 있는 이 뷰와 마찬가지로 G 언더바 컬럼널 언더바 컬럼즈라는 이제 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목록 조회해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도 어떤 컬럼들이 현재 올라가서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PG 벤치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이 컬럼널 영역으로 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컬럼즈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 PG 벤치 어카운트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컬럼들이 지금은 이 컬럼널 엔진 영역으로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필요한 컬럼만 올리실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에는 레커멘데이션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레커멘데이션 된 애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화해서 이제 스케줄링 걸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뉴얼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동일한 쿼리를 이제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저 가지고 수행했고요. 보시게 되면 쿼리 상에서도 패러럴 커스텀 스캔한 다음에 컬럼널 스캔이라는 구분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에서 얼마만큼 로드가 필터가 되는지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행된 이제 시간을 보시게 되면 플래닝하는 부분은 이 컬럼 엔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린 걸 보실 수 있지만, 실제 익스큐션 타임은 70ms으로 14초 대비해서 거의 아마 한 200배 가까이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계산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디바이드 해서 몇 배 향상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거의 201배, 그죠? 이 컬럼먼 엔진을 통해서 메모리에서 이제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성능을 얻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쿼리별로 성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의 쿼리와 어떤 이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신 것처럼 최대 이 정도의 또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분석 쿼리를 이제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믹스드 워크드 환경 이런 환경에서 분석 쿼리를 수행하실 때 이런 컬럼 엔진을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랩이고요. 뭐 지금 시간 동안 이제 혹시 테스트 못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크레딧 제공해드린 것 가지고 이후에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 내실 때 테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